안녕하세요, 사라고TV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그 배낭을 메고 가다 보면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나는데 등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메쉬 등판 패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괜찮았던 아이템들 중에 4가지만 뽑았습니다. 이런 경량 배낭이나 프레임리스 배낭들은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널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말고 중형 배낭급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에 등과 배낭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배낭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통기가 잘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등과 배낭이 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땀이 나게 되면 통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낭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패널은 데이타임의 3D 에어 메쉬 등판 패널입니다. 고사머 기어의 에어플로우 실라이트 캠프 시트로 스몰 사이즈입니다. 솔트랙의 등판 패널이고요. 야마토미치의 브리더블 에어 패드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게가 맨 왼쪽이 제일 가볍습니다. 이게 공식 무게가 86g이고요. 이거는 100g. 솔트랙 같은 경우가 제일 무거운데 이게 150g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브리더블 패드 같은 경우는 코어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통기 역할을 하는 코어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타임 같은 경우가 가장 얇습니다. 5mm 안 되는 크기고요. 고사머 기어 같은 경우는 1cm 정도, 거의 2배 정도 두께가 됩니다. 솔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께가 1cm, 2mm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브리더블 패드가 가장 두껍죠. 거의 2cm의 두께가 나옵니다. 사이즈는 데이타임 같은 경우는 이게 S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도 있습니다. 고사머 기어의 패널 같은 경우도 지금 S 사이즈고요. 미디엄 라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S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솔트랙은 사이즈가 크기가 하나만 나오고요. 브리더블 패드 같은 경우는 미니용 사이즈로 나와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이겠죠. 가장 저렴한 건 데이타임 3D 메쉬입니다. 지금 온라인에 12,000원 정도 하고요. 고사머 기어 패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주문이 안 되고요. 고사머 기어 공홈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고 가격은 $24입니다. 배송비까지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솔트랙 같은 경우도 국내 온라인에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가격은 지금 현재 14,000원 정도대로 나오더라고요. 이 야마토미치 등판 패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요. 공홈에서 2,530엔, 24,000원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데이타임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솔트랙, 고사머 기어와 야마토미치는 가격이 뭐 비슷한 편입니다. 데이타임 같은 경우는 각 모서리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배낭 등판 뒤에 묶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 고사머 기어 같은 경우는 따로 스트링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넣든지 아니면 꽂는 방식에는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판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게 전혀 뭐 장기간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든지 뭐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하죠. 이렇게 사용했다가 뭐 이것만 세탁할 때는 바로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 솔트랙 같은 경우도 각 모서리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낭 뒤에 이렇게 중심을 맞춘 뒤 스트링을 체결해 주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렇게 어깨끈에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허리 벨트에 체결하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1년 동안 해봤는데 사용을 하면서 점점 흘러내리고 조금씩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고리에다가 옆에서 묶어주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측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고정력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덥다고 느껴지는 게 가장 적고 탈부착도 가장 편했던 게 이 고사머 기어 패널이랑 이 야마토미치 패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탈부착도 쉽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뭐 말리거나 세탁하기도 쉽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패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통기에도 더 유리하고 쿠션감도 더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타임 같은 경우는
가장 가볍고요. 86g이고 재질은 100% 나일론입니다. 통기성 구조가 3D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니까 두께는 상대적으로 좀 얇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덥다고 느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가방을 배낭을 메고 움직이면 땀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땀이 나도 더운 경우가 있고 안 더운 경우가 있는데 땀은 나지만 덥다고 느낀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직 세탁은 안 했지만 뭐 말리거나 세탁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나일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 내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 대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12,000원이면 이 정도로 쓴다고 하면 한 2, 3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고 3D 메쉬로 충분히 통기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품이라고 보면 되죠. 사이즈 자체가 지금 S인데 일부러 S를 샀어요. 라지를 사도 되긴 한데 큰 사이즈를 샀다가 작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커버리면 오히려 못 쓰게 되지만 지금 이 배낭이 30L 서브네로인데 지금 이 배낭에 사용을 하니까 딱 맞아요.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넣어볼까요? 예, 묶어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4개의 제품 중에서 가장 부담도 없고 통기 역할도 하면서 가벼운 게 이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고사머 기어의 에어플로우 실라이트 캠프 시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메쉬 안에 탄성이 있는 EVA 폼이 들어가 있어요. 재료가 폴리오레핀이라고 하는데 거의 롤매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만져보면 이 자체에 장력도 있고요. 프레임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통기성에 있어서는 데이타임보다는 더 높습니다. 왜냐면 두께가 2배 가까이 두껍거든요. 이제 통기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탈부착도 쉽고요.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 상태로 뭐 사용을 하면 됩니다. 흘러내리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이즈가 거의 딱 맞게 고정이 돼가지고 이 S 사이즈가 뺄 때도 이렇게 바로 뺄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소울트랙이나 데이타임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지만 통기성은 훨씬 더 낫고요. 사용 편이나 내구성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고사머 패널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양쪽 모서리에 묶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권장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등이랑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무게도 딱 100g 정도, 두께도 좋고요. 통기성도 훨씬 더 우수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솔트랙의 등반 패널입니다. 1년 동안 이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이 HMG 사우스웨스트 등판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의 여름 내내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통기가 잘 되긴 합니다. 고무처럼 연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성이 있는 편이죠. 근데 단점이 가장 무거워요. 150g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내구성은 가장 좋다고 보면 됩니다. 통기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거의 뚫려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150g이 넘어가고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배낭에 달게 되면 패널이랑 배낭이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이질감이 꽤 느껴집니다. 물론 통기는 잘 되긴 하는데 단점들이 생각보다 느껴지는 편이에요. 근래에는 조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장착을 해도 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고정력도 조금 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야마토 미치의 브리더블 패드입니다.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배낭 내부에 삽입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폴리에틸렌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고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장력은 없어요. 통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상태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코어로 된 이 패널만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 마리포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미니2 배낭 안 내부에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아요. 이 패널이 외부 천에서 마찰을 억제를 하고요. 통기는 이 패널과 이 메쉬 천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안에 삽입을 해도 땀은 나지만 덥지는 않습니다. 태국 정주를 했었는데 등에서 답답하고 덥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내부에 들어가도 워낙 두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본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패드를 빼고요. 빼고 이 미니를 넣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질이 아무래도 몇 년 사용을 해보면 마모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솔트랙이나 고사모 패널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빼고는 통기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그간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4개의 패널 중에 추천을 해드리자면 우선순위로 활용성과 통기성이겠죠. 예,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2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기성은 고사모 기어가 훨씬 좋고요. 데이타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두께에서 오는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이 하나 살 돈으로 이걸 2개 살 수가 있으니까. 범용성은 이 데이타임이 훨씬 좋죠. 스트링이 없기 때문에 삽입을 해야 되는 배낭에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로나 야마토미치나 고사마 기어 같은 배낭에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 말고 다른 배낭에는 제한이 되고요. 이 데이타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링을 묶어서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축 처진다든지 따로 논다든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넷 중에서는 가장 활용성이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통기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솔트랙과 야마토미치 브레드블 패드가 가장 좋습니다. 둘 다 통기 잘 되는 두꺼운 편이고요. 뭐 내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통기성이 좋고요. 무게만 이거 조금 더 경량화시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배낭들에서 사용을 하려면 저기 HMG 여기 말고는 특별히 다른 데는 굳이 안 달고 싶습니다. 다 경량이기 때문에 데이타임을 쓰겠죠. 여기도 쓸 수 있고요. 여기나 여기 다 가능하고요. 고사모 같은 경우는 뭐 이 배낭이나 이 배낭 4개는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간 제가 사용했던 등판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패널들 말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이 나름 패널들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충분히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른 기준들을 넣게 되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특징들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쾌적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배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판단을 해보고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